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예시인 공유사회경제적 경로 SSP와 대표 농도 경로 RCP에 대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같이 지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벌써 한두 번씩 들어보셨고 어떤 정의를 가진 단어인지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왜 중요한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산업화 시기 이후 대기 성분 관찰이나 극지방의 얼음 코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기 성분을 분석해냈습니다. 그렇게 대기 성분 분석을 통해 과거의 지구 대기 상태, 지표면 평균 온도, 바다에 관련된 정보까지 수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찰한 데이터를 통해 과거의 지구를 연구했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지구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미래의 기후 조건을 가질지 예측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연구하는 나라나 국가기관, 사기업은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 중국, 유럽, 기타 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으로 지금도 지구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별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건 IPCC 보고서에 쓰인 SSP 그리고 RCP를 살펴볼 것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6년에서 7년마다 발표하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보고서가 IPCC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이 SSP 그리고 RCP이니 과학계에서 표준으로 쓰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유사회 경제적 경로 시나리오 SSP와 대표 농도 경로 시나리오 RCP 이 두 시나리오는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떨지를 나타내는 시나리오입니다. 대표 농도 경로 시나리오 RCP는 IPCC 5차 보고서에서 나왔고 지구의 복사 강제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온실가스 시나리오입니다. 공유사회 경제적 경로 시나리오 SSP는 IPCC 6차 보고서에서 나온 개념이며 이 시나리오의 미래 인구, 인류의 토지 이용, 사회, 경제까지 고려한 시나리오입니다. IPCC 5차 보고서에서 나온 RCP보다 SSP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P의 경우 2.6, 4.5, 6.0, 8.5 시나리오가 있고 값이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에 즉각적인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성과,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 값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CP 숫자가 2.6에 가까울수록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잘 시행했고 그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RCP 6.0, 8.5에 가까워질수록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사회 경제적 경로 시나리오 SSP를 보시면 RCP와 비슷하게 2.6, 4.5, 7.0, 8.5 버전이 있습니다. RCP와 비슷하게 숫자가 낮을수록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것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시나리오일수록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사용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수록 산업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지만 무분별한 개발 확대로 대기 중 CO2 농도가 1000을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지금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 혹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의 결과를 잘 알 수 있는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전망한 산업화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2도, 3도, 4도 올랐을 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를 예상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일 위의 그림은 연간 최대 1일 온도 변화,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그림은 연평균 총토양층 수분 변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연간 최대 1일 강수량 변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간 최대 1일 온도 변화 그림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 세계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그중 남미의 아마존강,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눈에 띄게 더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이 더운 날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양층 수분 변화도 남미의 아마존강,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다른 지역에보다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강수량의 경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서쪽
해안가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3도, 4도의 지구 온난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온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훨씬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2도 내에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 표는 제가 SSP 시나리오에 따른 동아시아 극한기후 미래전망이라는 기후변화 리서치 저널에 있는 내용을 표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한국의 SSP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미 1.5도의 지표면 평균 온도 상승이 발생했고 2030년이 되면 2도 정도의 온도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여도 한국은 2030년까지 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하게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도 2050년쯤에 3도의 지표면 온도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본가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3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2024년 5월 중순에 강원 산간 지역의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가 내릴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었습니다. 그 후에 6월 중순 6월 말부터 더위가 시작돼서 9월 중순 추석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9월 말까지 열대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또한 10월 말에 생성되어 12월 초에 대만과 중국, 내륙과 해안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친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12월 초에 제주도에 350mm가 넘는 강수량이 이틀 동안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발생했다 뿐이지 이미 기후변화로 다양한 방면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영향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세계가 더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IPCC 보고서의 SSP 1-2.6에서 SSP 5-8.5, RCP 2.6에서 RCP 8.5를 알아보자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